네. 저희랑 게임 한 판 하시겠습니까? 나와. DP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는 직을 거는 거지 서로. 칭 말고 싸대기 어때요? 우리 방송 뭐 오늘이 끝이야? 어? 아니, 이거 왜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요거했는데 이렇게 힘들지? 오징어 게임 봤고요. 그 찌질이 이정재 아저씨가 막 경마장 가본 적 있어요? 역시 요즘에 우리 대표님이 조회수 때문에 지금 또 경마장을 다니는 거예요. 걱정이네 진짜. 근데 경마장 가면 느끼잖아요. 이게 가면 80~90%는 막 눈빛이 달라요. 야 그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마장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여 년 전에 입장을 할 때 거기서 가방 수색을 해요. 혹시나 자해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뒤져보게 되는데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과거에는 어땠을까? 조선시대 때 사람들도 도박을 했을까? 패가망신을 했었을까? 현존하는 그 어떤 컨텐츠에서도 볼 수 없는 재밌는 얘기를 갖고 왔다는 거. 제발 조회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이대로 계속 가면 경마장 A 자리에 대표님, B 자리에 나. 457, 458. 자, 도박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정약용 선생이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정약용은 정말 도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폐해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정약용 본인이 젊은 날에 도박을 한 거예요. 기록으로 딱 남아 있어요. 곡산에 있었던 김땡땡 절도사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신비장과 더불어 저포 노름을 하여 3,000전을 따가지고 여러 기생들에게 뿌려주며 즐겁게 놀았던 일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다산 정약용이 알고 보니까 젊은 날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쌍육이라는 저포 노름이라는 도박을 한 다음에 번 돈으로 기생들 앞에서 가자! 뿌려! 마셔! 부어! 했다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막 실망스러워지는 거죠. 정약용 같은 사람도 그럴 정도로 조선 후기 때가 되면 일반 양반 사대부들도 생각보다 도박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다는 건데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박은 투전입니다. 투전. 종이장 같은 거 이렇게 두 개 끝 잡는 거 있죠. 이렇게 탁 펼치면서 잘했어. 원 카드 외에는 할 줄 몰라요. 이 투전이 사실 제일 흔했던 게 뭐냐면 그 카드를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름도 방식이 쉽고 단순해야지 많이 하는 거예요. 투전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일들도 흔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골패라는 게 있어요. 골패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작 같은 거 착착착착 맞춰서 하잖아요. 그렇죠? 골패 정도 하려면 재산이 좀 있어야 돼요. 일반 민중들이 하던 놀이는 아니에요. 쌍육은 흑백돌 12개를 갖고 와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 놀이들인데 주로 골패나 쌍육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라든지 여성들도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현재 조선 후기 그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도박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약간의 기시감이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구조가 안 바뀐 거야. 일단은 도박을 주도하던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 넓게 부르면 무례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무례배는 좀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왈자, 악소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왈자 같은 경우는 돈도 있고 지기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도박하면서 이렇게 돈 많은 집 도련님들 있잖아요. 삥 뜯고 이런 거 하는 좀 큰 규모고 악소배는 말 그대로 좀 조직폭력배, 좀 젊은 친구들 많고 실제로 막 싸움도 하고 약탈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주로 왈자 쪽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딱 쓰는 데고 좀 이렇게 악소배들이 하는 데는 오늘 벌어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계형 이런 것들이다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주로 폭력 조직이나 남성들이 이걸 좀 주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박 장소는 뻔합니다. 첫째는 기방. 우리 중에 호구가 안 보이면 내가 호구다. 기방에 와서 돈을 쓸 정도면 재산이 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양의 북촌에 사는 심대가님 댁에 나온 심땡땡군. 돈이 많고 전달이 많다더라. 그거 지금 꼬시는 거죠. 와서 이렇게 놀게 해주고 술상 대접해주고 기녀 막 치마폭에 휩싸여서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요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죠. 하면서 이제 며칠간 투자한 다음에 이제 딱 팔을 벌리고 처음에 막 이뤄주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렇죠? 몰래 집에 가서 아버지 집문서 갖고 오고 전답하고 갖고 오고 이런 식의 것들을 진행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한강변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포나루, 잠실나루, 광나루, 한강나루, 용산강 이런 식으로 이 아주 주요한 포구에 전국의 물자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선 돈 내기 활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뭐 이렇게 딱 싸서 멀리 나가거나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방 거는 거 한 방 딱 쏘 1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돈놀이도 유행을 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 자, 빚을 지면 그 빚을 이제 뺏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숙종 때 박팽령 사건의 기록을 보게 되면 처음 빌려준 돈이 15냥. 15냥 하면 이게 얼마인지 감이 거의 안 오죠. 근데 15냥 정도면 이 시점이면 초가집 한 채 정도. 근데 이걸 이자를 더해서 58냥. 그러니까 15냥을 빌려주되 갚는 건 58냥으로 갚아라. 이게 뭐 요즘에 1000% 이자 별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해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데 그 당시 정말 비참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환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환곡이 일종의 사회보장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나이 들면 뭐 이렇게 받는 국민연금 같은 것들인데 환곡을 나눠주는 날이 있어요. 이때는 막 잔치를 여는 거예요. 오늘 좀 쌀도 받고 쌀이 그 당시에 돈이니까 받는 날 한번 좀 노세요 라고 해놓고 자연스럽게 농민들한테 술과 노름을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빚을 지고 있으면 그 환곡을 갚으라고 하는, 이 도박이라는 게 인류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방식인데 이 오래된 방식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지금 약간만 바뀌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도박이 언제 심해지나? 자, 보세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뭐 주식 투자 그게 한번 무너졌을 때 가게가 무너진다라든지 혹은 정리해고나 회사에서 잘렸었을 때 뭐 이랬을 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도박이 성행하는 건 그 사회가 혼란할 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혼란해졌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사회가 문란해지기 시작하죠. 그중에 최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망국의 군주 고종 때 당시 기록들을 보면 고위 관료들조차 도박을 하면서 패가망신하거나 아니면 일본인이나 외국인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다 망하거나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상평통보가 일반화가 돼요. 예전에는 도박을 하려면 쌀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전만 있으면 돼요. 도박하기 쉬워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시대의 어떤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지불수단이 나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고 있지 않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무조건 좋다라고 칭찬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사회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이 한몫을 챙기는 도박이나 도박에 준하는 선택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사회가 없지 않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영화 가운데 크게 열광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재밌게 보긴 보지만 이 재밌게 보는 걸 기준을 돌려서 우리 사회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거기 어르신 한 분 나오잖아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말기 치매 노인에 대한 이정재의 따뜻한 관심. 이게 이 작품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측면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도박의 만연을 막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느꼈습니다. 네. 나와 DP 때문에 사회가 벌어진. 제가 이겨요. 진짜 한국의 군필자들을 위해서. 야, 이게 안 되네. 왜 이게 안 맞아? 이거 언제 끝나? 가자! 가자! 제 생각엔 빨간 게 좋아요. 뭐가 빨간 게 좋아?